첫 번째 주전부리 저점 매수냐 혹은 더 지켜보느냐 2차 전지주 딜레마. 지금 에코프로가 75만 원대 아래로 또 내려왔었죠. 72만 4천 원 어제 찍었고 엔솔도 사실 그렇게 강한 흐름은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. 지금 10월 주요 배터리주 등락률 쭉 나가고 있는데 마이너스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2차 전지 신용융자가 좀 많이 감소를 해서 악성 매물이 좀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있습니다. 신용융자 잔고가 10월 들어서 1,200억 원 넘게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. 그래서 이런 물량들도 다 해소가 된다면 2차 전지 이제 좀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흐름인 건지 아니면 이게 어느 정도 수급적인 이슈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건지 OX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반토막 2차 전지주 저점 매수 기회다 O 아니다 여전히 비싸다 X. 저점 매수 기회다 O를 들어주실 거면 지금이 정확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같이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하나, 둘, 셋 들어주시죠. 한 분은 X, 한 분은 O를 들어주셨습니다. 이상의 비사님은 저점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. 그러면 타이밍상으로도 이제 더 이상 기회를 안 주고 빠른 시일 내에 또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같이 가지고 계신 건가요? 네, 그렇죠. 예. 그 시장만 놓고 보더라도 참 부담되는 요인들도 정말 많고요. 이제는 시장에 부담되는 요인도 많아서 약간 다소 악재에 좀 둔감해질 수도 있고 오히려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게 나오면 좀 민감하게 좀 반응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 시장이 하락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도 2차 전지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. 지금 뭐 반대 매매 말씀하셨지만 지난주 수요일, 목요일, 금요일 3일 동안 시장에서의 반대 매매가 1조 3,500억 원 수준 역대 최대였고 그래서 조만간 언제 좀 시장에 반등이 나올 텐데 그게 이제 오늘이었다라고 이제 보이는데 에코프로의 오늘 저가가요. 그 68만 5천 원이었고 사실상 좀 시장이 이제 한 100만 원, 90만 원 요때도 이제 지키지 못하니까 사실상 주의 좀 보셨으면은 실제로 한 7자 깨지기를 기다렸던 분들도 사실상 좀 계시긴 했었어요. 왜냐하면은 좀 7월 26일에 워낙 장중고가가 좀 길었었고 그래 그럼 장중고가로 계산하지 말고 우리 종가로 계산해 보자. 그러면은 에코프로의 종가상 최고가가 얼마냐면은 129만 3천 원이에요. 129만 3천 원의 반토막. 최근에 뭐 반토막 고점 대비 반토막 난 기업 그 이상 하락한 종목도 워낙 많다 보니까 한 90만 원, 100만 원 깨지다 보니까 그러면 에코프로도 조금 하락 뭔가 특별한 모멘텀이 나오기 전까지는 좀 하락하지 않을까. 그러면은 그래 종가 기준으로 반토막이라고 보면은 그럼 129만 3천 원에 2분의 1 하면요. 64만 6,500원이에요. 그러면 오늘 저가 68만 5천 원, 4만 원 큰 차이. 오늘 저가가 그런 부분에서도 좀 중요한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테슬라의 부진한 실적까지 확인이 됐다. 그러면은 더 이상 악재 나올 만한 게 시장에 미칠 만한 게 좀 얼마나 큰 게 더 이상 뭐가 있어 이런 생각 해볼 수 있겠고 그러면 앞으로 모멘텀이 뭐가 있는데 있다는 거죠. LG엔솔이 연말께 대규모 그 장비 발주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. 그 말은 예. 앞으로 투심이 연말이라고 해야 지금 거의 연말이잖아요. 그러면은 투심이 점차 개선될 수 있겠구나. 그래서 얼티엄 셀즈의 3공장에 50기가와트, 또 혼다 조인트 벤처 40기가와트씩. 그래서 연말에까지 보면은 한 160기가와트씩의 공장 증설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장비 수주를 좀 그런 긍정적인 소식들을 많이 접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. 또 최근에 그 제조업체 한 1,500곳을 대상으로 해서 경기 실사 지수 BSI 지수를 조사를 했는데 제조업체 그러니까 체감 경기도 볼 수 있는 거죠. 근데 보면은 전분기 대비해서 지금 업종에서 좀 개선될 수 있는 폭이 큰 게 2차 전지가 두 번째네. 바이오헬스가 107로 그러니까 100보다 높으면 좋은 건데 107로 1위고 2차 전지가 105로 2위였다는 거. 이거 두 번째 중요한 거고. 또 그리고 이제 연말로 갈수록 투심이 점차 개선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많이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25년이잖아요. 25년이 보면은 셀 3사의 합산 생산 능력이 작년 대비해서 거의 3배가 늘어납니다. 931기가와트시가 되고 동시에 2025년에 셀 3사의 북미 지역 설비 투자액이
55조가 넘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야, 지금 배터리 장비만 놓고 보더라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4년 동안에 연평균 성장하는 게 한 44%예요. 그러면은 앞으로 2024년, 2025년 그럼 2년 동안에 뭐 이런 앞 땡겨서 좀 주가가 상승한 면도 있지만 가만히 있을까요? 그러니까 앞으로 2년 동안의 성장성을 다시 한번 많이 하락해 있는 상황에서는 플러스 요인으로 시장에서 좀 작용할 수 있겠다. 그래서 지금 두세 가지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에 발표된 또 삼성 SDI가 또 이제 현대차의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 그 소식도 굉장한 중요한 요인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알겠습니다. 요거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. 다시 한번 질문 드리기 전에 말씀드리지만 제가 뭐 싫어해서 그러는 건 전혀 아닙니다. 여쭤보고 싶은 건 에코프로가 100만 원 넘었을 때, 뭐 150만 원까지 갔을 때 그때의 밸류에이션이랑 몇 개월이 지나니까 지금 전반적인 매크로 상황이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. 예를 들어서 전기차가 얼만큼 성장할 것이란 기대감보다는 좀 덜 됐고 탄산 리튬 가격, 뭐 수산화 리튬 가격도 그때보다 훨씬 떨어진 상황이고 거기다가 중국 배터리가 선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치고 올라와서 팔리는 부분 그리고 우리나라가 마켓시어를 어느 정도 가져간다는 그런 부분도 이전 몇 개월 생각하던 것과는 달리 디스카운트가 좀 들어가야 되는 건지 혹은 그때랑 상황이 변한 게 아예 없다고 생각해서 그대로 PER을 뭐 이렇게 30배를 주면서 몇 년을 땡겨 와야 되는 건지. 네, 짧게 말씀드리면 네. 뭐 팀장님도 말씀 많으실 것 같아서 짧게 말씀드리면은 눈높이는 낮춰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. 아. 네. 시장 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. 예. 네, 그래서 시장 놓고 보면은 시장 자체가 눈높이가 낮아진 이유가 몇 개가 있잖아요. 28 전쟁도 그렇고요. 그리고 네, 9월 달에 점도표 우리 기억해야 돼요. 점도표 때문에도 시장의 눈높이가 낮아진 건 분명합니다. 그러니까 유가가 안 떨어지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도 눈높이가 낮아졌고 2차 전지도 지금 네, 앵커님이 MC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, 정말 눈높이가 낮아진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두를 하면서 접근을 해야 되겠다.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럼 지금 적정 주가는 얼마라고 생각하세요? 왜냐면 적정 주가를 딱 정해놓고 요 정도는 돼야 돼라고 생각하는 주가가 있는지 혹은 지금도 주가를 뭔가 밸류를 때리기가 어려운 그런 종목인 건지. 참 밸류를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솔직히 뭐 끝도 없고 그렇게 보는데 그래서 최근에 코스닥 지수도 놓고 보면 정말 너무 얘기 많은 것 같은데 코스닥 지수 놓고 보면은 최근 고점이 956이잖아요. 예. 그래서 900한 200포인트 끼가 한 750 그 수준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는 수준이고 지금 에코프로도 보면은 아까 이제 한 2분의 고점 대비 한 2분의 1 수준 종가 기준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저점 대비해서 30 뭐 기본이 30%냐 50%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은 기본으로는 일단 100만 원 수준까지는 근데 제가 이제 코스닥을 800 얘기하면서 에코프로를 100만 원 얘기하기는 조금 약간 오버한 게 없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그래서 일단 상승률을 놓고 볼 때는 30% 50% 뭐 그 정도 수준으로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제가 X 드셔가지고 민감한 거 제가 다 미리 앞에서 했습니다. 네. 그냥 패스할까요? 아니 어떠세요? 요 X를 들어주신 이유 정말 짧게만 왜냐면 뒤에 반도체 길게 하실 거잖아요, 그렇죠? 뭐 상관없습니다. 저는 뭐. 네. 알겠습니다. X 들어주신 네. 핵심적인 이유만. 네. 일단은 저는 뭐 지난주 뭐 최근에 말씀드렸던 톤이 좀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.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여기서 추세적으로 돌아서려면 전기차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 팔리고 많이 팔려야 됩니다. 근데 지금 그렇게 될 수 있는 환경인가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단기적으로 저는 뭐 그렇게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고 적어도 내년도 상반기 정도는 지나야 지금은 아직까지 금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떨어질 것으로 지금 이제는 많이 이제 기대를 안 하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 이제 5% 올라갔다가 지금 4.8%까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금리가 좀 떨어지고 우리 소비력이 좀 살아나면 다시 한번 전기차의 사이클은 그때 이제 제대로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지금은 단기적으로 그냥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부분입니다. 그냥. 자,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연중 최고가죠. 최고가 기준으로 그냥 종가 아닙니다. 최고가 대비해서 하락률을 제가 다 계산해 놓은 건데 예.
대부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50% 지수, 60%까지 이렇게 빠졌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오늘 지수가 코스닥이 2에서 3% 정도 오르면 당연히 뭐 얘네들도 같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이다라는 생각이고, 펀더멘탈을 봐야죠. 이게 앞으로 추세적으로 좀 오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니켈 가격이 지금 아직도 이렇게 잠잠한 상황이고요. 그 다음에 망간, 니켈, 코발트, 망간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삼원계 배터리 주요 그렇죠. 소재죠. 망간 가격도 연초 대비해서 아직까지는 이러한 모습. 대표적으로 우리 리튬 중요하게 보고 있죠. 이렇게 올라가다가 살짝 드는 듯 하다가 다시 또 약간 쉬어가는 모습.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최근에 1일부터 20일까지의 양극재 수출 데이터가 21일 날 발표됐거든요. 전반적으로 NCM, NCA 모두 전년 대비해서 20% 하락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럼 이게 이제 4분까지 실적의 턴어라운드 기대하기는 좀 쉽지 않겠죠. 그래서 저는 지금 많이 빠져서 이제 바닥은 잡아가겠지만 여기서 주도주처럼 막 올라오기에는 좀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이라서 저는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인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. 알겠습니다. 사실 이 종목은 개인분들이 상당히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많은 믿음을 또 가지고 계신 그런 특정 섹터와 종목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어보시고 잘 주간에 맞게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요거 짧게만 한번 여쭤볼게요. 작가님이 이거 궁금하다고 해킹, 이동채 전 회장 해킹 논란, 증권가에서 이거 해킹당해서 한 뭐 주식을 매도를 했는데 그게 한 24억 원어치? 근데 증권가에서는 나는 이거를 누가 증권사 계좌를 해킹해가지고 주식을 팔았다는 걸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이다. 이게 어떻게 된 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어요? 이상해 기자님. 아니 저도 그게 과연 가능할까? 가능한가? 저도 뭐 네, 대우증권, 하나투증권, 삼성증권 다 다녀봤지만 야 이게 영화인가?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거 물론 증권사에서 만약에 그렇다면 엄청난 그 이미지와 브랜딩에 타격이 가고 거기에다 물어주는 것도 손해배상도 엄청 해야 됩니다. 네 그렇죠. 그래서 그러니까요. 근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싶은 저도 궁금하니까 과연 그게 만약에 안 가능하다면 유추할 수 있는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뭐가 있어요? 저는 그게 주가 그러니까 그게 보시면 이게 그러니까 주가라는 게요.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검찰 이슈가 나오면 오히려 반등 계기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엔 해킹에 저는 초점을 맞춘 게 아니고 또 검찰이야? 또 검찰 이슈야? 그러니까 주가는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크게 네. 근데 그럴 수는 있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은 거래를 할 수 없는 네, 그쵸. 환경에 계시지만 요게 뭐 가족들이나 누군가가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. 가족분들이나 뭐 그렇게 해서 뭐 매도를 했다고 하면 그럴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은가? 약간 이런 생각? 그렇죠. 완전 지인 지인분들이나 지인, 관리하시는 분들이나. 측근, 지인 측근. 네. 그거 말고는 뭐 쏙 빠져 계시네요. 예. 요거는 뭐 잘못 이야기다. 안 그래도 매장 당하고 있는데. 아니 근데 네. 어쨌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됐는지는 뭐 조사를 해야 되고 결과가 앞으로도 뭐 나오겠지만 이 이슈가 에코프로한테 미치는 영향이 있냐가 주주들한테는 제일 중요한 거니까 민재기 팀장님 이런 게 이슈가 되고 영향이 있습니까? 있으면 오늘 저렇게 이제 땡기지 어려웠겠죠. 아하. 네, 오히려 시가 대비해서 밀렸다가 땡겨놓은 부분들은 이렇게 뭐 해킹으로 해서 대주주의 주식이 팔리고 이런 부분들은 회사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뭐 양극재라든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뭐란 전구체 수산화리튬 이런 것과 펀더멘탈과는 무관한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뭐 작은 정도의 노이즈 정도 가십거리 그렇게 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샤오님이 말씀을 들어가시기 전에 예약으로 스탑로스 걸어놓고 가신 거 아니냐고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. 그래서 얼마 오면은 자동 매도되게 이렇게 예약 걸어놓고 가신 거 아니냐 또 이런 말씀을 해주시네요. 이상현 비사님 어떻게 영향이 있습니까? 없다 쪽? 네, 없다. 아예 없다. 알겠습니다. 요거는 그리고 에코머티 요 상장은 하실 말씀 있어요? 아니면 넘어가요 반도체? 이상현 비사님? 또 이렇게 많이 하락해 있으면은 결국에 이렇게 이벤트 있다는 것만으로도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상장하기 전부터 계속해서 좋은 얘기가 뭐 한 2, 3주, 한 달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어서 또 이제 상장을 한다면은 보다 또 이제 뭐 시장에서 또 관심을 갖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는 부정적이기보다는 좀 긍정적인 거에 좀 초점을 맞춰볼 수 있지 않을까. 근데 이제 그게 뭐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
뭐 에코프로의 뭐 급등 뭐 그렇게까지는 바라진 않는데 그래도 시장에서 뭐 긍정일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있을까요? 아니, 넘어가요? 에코머티? 좀 부정적인 이야기라서 넘어가. 네, 넘어갈까요? 네. 아니 그냥 이건 제 생각이니까. 네. 네. 아,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만약에 지금처럼 이제 하나씩 이렇게 분할해서 나온다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다음에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또 나올 것이고 저는 자꾸 카카오가 떠올라요. 예. 카카오가 그렇게 되면서 남는 게 없이 그러면 결국에는 그래서 에코프로를 그러면 순수한 지주회사 말고 이거를 다른 밸류에이션을 평가를 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주주분들이라면 하셔야 되지 않을까. 이게 솔직한 심정입니다. 네,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앞에 계속 그렇게 하게 된다라면 뭐가 남게 되고 앞으로 그러면 이 밸류에이션이 적정한가에 대한 고민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. 제가 뭐 카카오 주주니까 계속 뭐 쓴소리로 뭐 안 좋은 얘기 하는데 뭐 보고 요 주식을 샀는데 그거를 따로 떼내서 오너 지분은 그대로 지키면서 요거를 따로 상장한다? 그거는 약간 좀 시스템적인 무언가 개선점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이로운 경제 채널 EBC